KBS 사장님, 예, 공영방송 KBS는 국민들께서 매달 부담하시는 수신료로 기본 운영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러나 81년부터 지난 41년 동안 물가 상승하고 임금도 올랐는데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41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 보고하실 때도 2021년도에 KBS 수신료 인상의 주요 업무 보고를 했는데 결국 올해도 올리지 못했죠. 공영방송을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신료 그 금액이라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OTT 서비스 구독에 내는 월 10,000원은 아깝지 않아도 수신료 월 2,500원 아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 KBS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와 애정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걸 증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럴수록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더 높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과 방송이 정권의 눈치를 봐도 안 되고 정권도 방송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박문진 국정감사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또 오늘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런 점 유의해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앞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 성함을 대면 안 되기로 했지만 권성동 의원님께서 KBS가 정권이 바뀌면 정권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는 하시는데 참 공감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열린음악회 청와대 개방 특집편 제작 전반을 보면요. KBS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까 봐 굉장히 우려됩니다. 열린음악회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 음악 프로로 남녀노소가 다 애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 청와대 개방 특집편 제작을 위해서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방송 당일까지 40일까지 KBS와 문체부가 사전 협의와 답사 현장을 했던 그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장소도 서울 현대미술관 내부에 있는 문체부 사무실이었고 그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경호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KBS가 대통령 내외를 경호해야 되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KBS는 청와대 특집편이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일종의 대통령 행사란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다분히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뒤늦게 알려져서 그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또 KBS가 대통령 경호까지 신경 쓴 점, 공영방송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그 시간 관계상 그 사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물론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린음악회는 KBS 자체 제작비로 제작돼 왔죠. 대부분요. 특별한 지자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체 제작으로 제작비를 해왔죠. 열린음악회. 기관에 따라서 그렇죠. 협찬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행사 판단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그러면 거 객관적인 행사를 제외하고. 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문체부가 이 열린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억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7억 5천만 원을 KBS가 협찬을 받아서 특집편을 제작했습니다. 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PT를 앞에 자세히 보실 텐데요. 특집편 제작을 위해 문체부가 억지스럽게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KBS가 받은 5월 10일 문체부 공문에서도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공문 제목이 뜬금없이 아리랑 등 전통 문화 확산 사업이라고 그 문화체육부가 이거를 하고 문체부가 공연 제작비 예산 전용을 위해서 소관기관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다 신규 사업을 개설해서 국고보조금교부를 신청하도록 지시했고 그렇게 개설된 신규 사업명이 문체부가 KBS 보낸 공문에서도 그대로 이용된 겁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열린음악회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 10억 원이 무리하게 전용됐고요. KBS는 이거를 알면서도 무기됐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공연을 했다는 것 한 거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사장님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님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열린음악교육 성격 그런데 관련해서. 한번 예. 공문 한번 나중에 보시고 제가 나중에 자세한 그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3월 25일 날 KBS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응답자의 53.8%가 반대를 했는데요. 반대 이유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KBS는 이 KBS가 외부 기관에 맡겨서 진행한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게 국민 여론을 다 알면서도 문체부의 공문 하나로 또 정부의 요청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드러난 건 문체부 요청입니다. 문체부와 청와대 개방 특집을 40일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KBS가 그 외부기관에 맡겨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53.8%가 반대한다 하는 그 내용까지 하면서 새 정권의 사업 홍보에 편승했다 하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열린음악회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홍보해 열린음악회 이 사업을 했고요. 2010년에는 부산시민과 함께라는 특집을 해서 그게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 축하 공연을 열린음악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삼성그룹의 협찬과 후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담당 제작진이 또 내부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 열린음악회 청와대 이 개방 특집 계획을 KBS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정부 요청해서 했습니까? 예, 최초로 정부의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 기관에서 밖에서 공연할 때는 프로세스 자체가 처음에 유치 기관의 유치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KBS는 누구나 다 요청을 하면 이렇게 그 중요한 그 정보 홍보를 한다는 걸 시인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KBS가 과거 잘못된 사례를 답습하고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걸 사례로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KBS 수신료가 안 오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께서 KBS 수신료가 아깝다는 거에 대한 그런 사장님 아까 인정하신 것처럼 국민의 충분한 그 신뢰가 기반이 돼야 수신료도 오르고 KBS가 정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KBS가 정권의 치적 홍보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저는 비판을 다시 받지 않도록 엄중히 유의해 주시고 그 방송을 중립적으로 잘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 의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